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드디어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월 1일 휴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이제 연말 모드에서 또 연초 판단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동성은 얇고 움직임은 제한적이지만 그만큼 작은 신호가 크게 해석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을 통해서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연말 연초 전환 구간이고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증시가 휴장하는 만큼 기관 참여가 줄고 유동성이 얇아져서 단일 지표나 헤드라인에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수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12월 FOMC 회의록입니다. 위원들 간의 이견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만약에 매파적인 뉘앙스가 더 부각될 경우에는 얇은 유동성 속에서 위험자산에는 단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제조 PMI 지표 같은 경우도 연초 경기 모멘텀을 가능하는 첫 번째 선행지표인 만큼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업들의 연초 자산 배분 초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81.2%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경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월 임기 동안에는 동결 전망이 더 우세했는데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 2회 관점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해서 DAT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추매를 암시했습니다. 마이클 셀러 창립자가 다시 오렌지로 라는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징색인 오렌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매집을 한 주 멈추고 달러를 더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비트코인 DAT 전략을 가지고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업이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11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지 않고 보유한 물량을 홀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자본구조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지금부터 2년 남아 있는데요. 21만 비트코인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메타플래닛까지 더 적극적인 DAT 흐름을 가져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떤 국면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온체인 시그널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다수의 온체인 시그널은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시그널들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에 놓여 있구나라는 관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인 실현 손실의 90일 이동 평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가격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조적으로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레벨 상단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손실을 실현하고 있는 규모가 하루에 3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시장의 심리적인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포성 투매가 아니라 고점 매수자들이 긴 횡보에 지치면서 포기하는 즉 시간 기반의 항복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은 추세 하락의 초입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는 소화 그리고 정리 구간에서 주로 포착되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미결제 확정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레버리지 기반의 추세적인 베팅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할 때 미결제 확정이 먼저 선행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포지션 증가 즉 미결제 확정 증가와 거래량이 동반되어야지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망이 우선되는 국면으로서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큰 규모의 주체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성장률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0에 도달했다는 것은 시장 전체의 평가 가치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향후 몇 주간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공포성 매도가 집중되는 캐피툴레이션, 즉 항복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하방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하락 국면을 이어갔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흐름들이 더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강세 진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 구간이 중기적인 저점 혹은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속에서도 이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국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 흐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3,100억 달러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진 않았지만 시장 외곽에서 대기 중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가격으로는 전이되지 않았지만 리스크 자산으로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특정한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에 돌아올 수 있는 즉 회전 가능한 준비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패턴상 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가격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탄탄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9월 이후로는 거래소에 월 평균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1,360억 달러에서 무려 700억 달러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세 전환의 핵심 트리거는 가격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거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물 평균 주문 크기에 녹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기영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 내 평균 주문 규모를 봤을 때 지금은 고래 매수 단계이고 이후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매수와 고래 매도, 가격 하락, 그리고 개인 투자자 매도가 이어지고 이후에 고래 매수가 이어진 이후에 가격 상승 패턴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RWA 규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물자산 RWA가 올해 디파이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고 1월 이후로 가치가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디파이가 투기 중심에서 실물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유행이 아니라 기관 참여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테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RWA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구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주요 온체인 가격 모델들의 소폭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기 보유자 평균 매입가, 즉 실현 가격부터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99.9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00K라고 봐야 되고 그만큼 100K는 심리적인 중요한 저항선인데다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과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을 때 더 본격적이고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활성 투자자 평균가인 87.7K를 경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더라도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질 시장 평균가 81.1K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은 핵심적인 지지 구간과 핵심적인 저항 구간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비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올해 공식적으로 주류 메인스트림에 진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가 더 이상 실험적인 자산이 아니라 결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저작권 금융이 실사용 관점에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은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했다면은 지금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 대비로서 변동성이 많이 진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1위 금융사가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를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서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은행권이 지니어스 법안의 재논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이 정치적인 로비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핀테크 간의 주도권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ETF의 애널리스트이죠. 에릭 발추나스가 내년 암호화폐 ETF가 기관 자금 유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을 것이고 최대 400억 달러까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표로는 공유드리지 않았는데요.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90K부터 매도벽이 점차적으로 두터워지고 95K 미만에서는 92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VD 상으로 갈색 고래는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매수세를 강하게 가지고 갔는데 나머지 빨간색과 녹색이 강하게 또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 주문량은 매도세가 더 위에 있었고 현재 주황색이 고개를 점차 들면서 조금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즉 미국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지표 역시 음수 영역에서 계속해서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기관발 수요들도 신중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2평선 아래에 머물고 있고 현재 가격 변동성도 극도로 제한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상의 관점에도 변함이 없는데요. 현재 차트 관점에서는 85K 상단을 지켜내고 95K 상단을 넘어서는 것이 추세 전환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은 100K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체인 관점도 여기서 같이 종합을 해보자면은 활성 투자자 평균가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해야 되는데 역시나 심리적인 저항선과 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현재 가격이 매우 좁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88.7K 그리고 롱 포지션이 87.1K에 아주 뚜렷하게 형성이 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정황들이 모두 다 종합하는 것은 단기 변동성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RSI가 이평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MACD는 골든크로스 포착 이후에 그 폭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